남편이 평양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는 냉면 먹을 때마다 함흥냉면 맛있냐 평양냉면 맛있냐. 네네, 두 분이 네. 은근히 조금 더 이렇게 대결 구도로 네, 가죠. 또 그때는. 맞아요. 네, 그러면 자 어디가 항상 승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가영TV의 김가영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정말 요즘 바쁘다 보니까 정말 오랜만에 게스트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게스트 선생님은 조금 특별하십니다. 또 김가영TV에 오시는 모든 분들 다 특별하지만요. 또 오늘 오신 분도 특별합니다. 여러분, 소개 기대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벌써 탈북한 지 벌써 20년 됐네요. 아, 예, 대한민국에서 20년을 보내면서 대학부터 쭉쭉쭉쭉 네. 밟아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지금은 또 목회를 하고 네. 있습니다. 목사님이라고도 보충해야 되는데 저는 일단은 선생님으로 네. 호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아. 박사과정까지. 네. 대한민국이 너무 좋죠. 가능했던 북한에서는 거죠? 저희가 공부를 하고 싶어도 신분이 안 좋고 뭐가 안 좋고 뭐가 어쩌고 하면서 우리가 대학 가기가 저희 때는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저만 열심히 하고 그때 배우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한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뭔가 예. 많이 쌓여 있었네요. 예, 쌓여있다 보니까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북한에 계실 때는 대학 공부라든가 이런 과정은 예, 전혀 안 했죠. 아, 저도 북한에서 살 때는 저희가 신분이 안 좋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동생을 이제 한국 데리고 오면서 제 동생이 굴더라고요. 누나, 우리 신분이 나빴대. 우리는 핍박도 안 받고 압박도 안 받았는데 무슨 신분이 안 좋아 했더니 저희는 이제 그 아버지가 고향이 중국이에요. 엄마가 아버지가 좀 답답하게 놀 때마다 욕을 할 때 이 뗀놈 같은 게 하면서 아예 중국 분이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조선족이었는데 중국에서 살다가 조선 전쟁 할 때 네. 형들이 거기 전쟁 참여했다가 조선에 자리를 잡으면서 아버지는 그때 이제 학생이었는데 방학 때 형들 집으로 간다고 갔는데 방학 끝나고 오려고 하니까 국경이 막힌 거예요. 아이고야. 그래서 못 가고 네. 예, 북한에 남아있게 됐어요. 그러면 또 선생님의 이야기가 많은 또 기대가 되는데요. 고향은 어디시죠? 저는 지금 여름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네. 근데 지금 생각나시는 뭐가 있을까요? 냉면을 찾잖아요. 그렇죠. 예. 함흥냉면 생각나게 하는 저희 고향은 함흥입니다. 함흥냉면 맛있잖아요. 예. 코다리 냉면. 저희는 지금 제 남편이 네. 한국에 와서 만났는데 남편이 평양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는 냉면 먹을 때마다 함흥냉면 맛있냐 평양냉면 맛있냐. 네네, 두 분이 예. 은근히 조금 더 이렇게 대결 구도로 네, 가죠. 또 그때는. 맞아요. 네, 그러면 자 어디가 항상 승리하나요? 근데 저는 함흥냉면이라고 하는데 남편은 평양에서 옥류관에 가면 남자들은 보통 4그릇 이상을 먹는데요. 네. 그러면서 함흥냉면도 그렇게 4그릇 먹냐. 근데 저는 아이 때 지능관에 가서 함흥냉면 먹어봐가지고 아이 때는 3그릇 못 먹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집니다. 그러면 현재 한국에서는 또 어디 계시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잘 적응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너무 좋죠? 당연히 좋죠. 20년 살면은 네. 어떻게 이렇게 바라보는 공기가 달라진다고 하던데 어떤가요? 저는 20년 되면서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한국에 온 거에 대해서. 왜냐면 저도 이제 남편하고 이야기해 보다 보면 남편은 북한에서 좀 고위직이 있다 네. 오다 보니까 추억도 있고 권력의 그런 맛이라는가 그런 것도 좀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정말 그냥 노동자의 삶을 살다 오다 보니까 한국이 저에게는 그냥 천국입니다. 어떤 게 그렇게 천국이세요? 첫째는 상담 쪽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메슬로우의 이제 5단계 그 욕구가 있어요. 네. 근데 그 가장 첫 번째 욕구가 네. 생계의 욕구예요. 네. 근데 저는 97년도 이제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이 막 네, 일어날 네. 때 저희 남편 말 맞다 일찍반동 일찍반동. 예, 네. 저보고 일찍반동이라고 하는 것처럼 좀 일찍 나오다 보니까 그 배고
생계형 때문에. 탈북이죠. 예, 네. 그래서 왔는데 한국에서는 못 먹고 뭐 배고픔 이런 것 같은 거는 느껴보지 그렇죠. 못하니까 맞아요. 제일 좋은 게 이제 먹고 싶은 거 먹고 저도 잘 몰랐는데 한국에 와니까 고기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지금도 20년 됐는데도 돼지고기면 돼지고기, 소고기 안 좋아하는 게 없어요. 어떻게 북한에서 살았나 모르겠어요. 그렇네요. 제일 좋은 게 먹고 싶은 거 먹고 생계의 욕구가 이제 해결이 되니까 만사가 형통합니다. 북한에서는 그러면 어떤 일을 하셨던 거예요? 저는 북한에서 이렇게 어릴 때는 정말 저희는 인민학교라고 하죠. 한국에서는 이제 초등학교라고 그렇죠. 하는데 인민학교 때부터 저희 학급반장 했어요. 자랑, 쏠쏠한 자랑인데 북한은 또 인민학교에서 공부하고 그 학급이 같이 이제 중학교로 네.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중학교 올라가서 중학교까지 이제 학급반장을 했어요. 학교 다닐 때는 정말 리더십이 강하고 똑똑한 아이고 제 별명이 꼬마 선생님이었어요. 오, 그 정도로 아이들을 잘 이렇게 리더하고 했었는데 사회에 나와서 수출피복 공장이라고 네. 옛날에 옷 공장들을 모두 이제 수출피복 만들면서 거기에 이제 인원이 좀 필요해서 그래서 수출피복 공장에 가서 이제 미싱을 했어요. 그때는 이제 소련이었죠. 구소련 거기에 옷을 만들어서 이렇게 수출하는 그런 데서 이제 일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는 네. 구소련에서 일단 수출을 해간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 괜찮았겠네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90년 네. 되기 전이니까 네, 네. 80년 말 그때니까 그때는 그래도 배급도 좀 적고 네. 그리고 이 수출 피복 공장이 이제 먼지를 많이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또는 좀 딜레이 돼서 두 달에 세 달에 한 번씩은 기름 한 병 그리고 설탕 네. 북한에서는 이제 사탕가루라고 하죠. 맞아요. 사탕가루를 1kg 가끔 좀 내주고 주기도 했구나.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장 다닐 때는 그렇게 너무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그런 공장을 다니시다가 또 어디로 그러면 가시게 된 거예요? 제가 되게 일찍 결혼했어요. 23살에. 북한에는 그때 당시만 해도 23살, 24살 이때가 이제 그 결혼 정년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3살에 이제 결혼을 해서 갔는데 제가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90년 이제 초 딱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배급이 밀리기 시작했어요. 집에서는 지금 아버지가 배불리 먹으려면 농촌이 농사를 짓는 것이니까 배불리 먹을 수 있겠다. 그냥 오직 그냥 먹는 거에 그때는 신경을 많이 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촌에 이제 시집을 갔어요. 하몽시 예. 살던 처녀가 네. 시골로 예. 시집 간 거잖아요. 그쵸. 90년대 초만 해도 북한에서 이런 노래 있었어요. 고개 넘어 영을 넘어 버스를 타고 도시 처녀 이상촌에 시집을 가요. 예, 맞아요. 그 노래 있었어요. 예, 도시 처녀가 그때 시골에 시집 가는. 도시 네. 처녀가 시골에 시집 가면 좀 많이 잘 봐주고 떠받든다고. 떠받드 맞아. 떠받드는 좀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아이고야. 농촌으로 시집 갔죠. 그러면 그렇게 좀 떠받들면서 살았나요? 아니요. 저는 농촌에 가면 이 밥에 고깃국 먹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내에서는 배급제잖아요. 근데 농촌에서는 분배를 줘요. 가을에 농사를 져서 분배를 이제 1인당 몇 킬로씩 이렇게 주잖아요. 한 두세 번에 나눠서 주는데 그게 이제 모내기 때 가면 똑 떨어져요. 모내기 때는 그다음에는 죽 먹고 모내기를 해요. 농민들은 그래도 밥을 먹고 사는 줄 알았거든요. 그 전까지만 해도 아이 때부터 농촌동원 나가잖아요. 그럼요. 농촌동원 나가면 좀 잘 사는 집에 가면 아이들이 배 안 고프게 주인집에서 이제 국수도 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국수 한번 먹고 오면 아이들끼리 서로 자랑하고 우리는 우리 숙소에서 국수 해줬어 하면서 자랑하고 그래서 저는 그 아이 때 그런 농촌 지역 가서 기억이 보다 좋았네요. 보니까 그래도 예, 농촌에 가면 국수를 해도 잘 먹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5월달에 모내기 어떡해. 시작하면서 쌀이 떡 떨어져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농민들은
죽을 먹으면서 모내기 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느 정도로 고생하신 거예요? 저 지금도 이제 시골에 놀러 다니잖아요. 네. 저희 남편이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60 지나서 70 거의 되면 농촌에다가 아담하게 집을 짓고 거기서 텃밭을 가꾸면서 그렇게 사는 게 소원이래요. 혼자 가라고 그랬어요. 저는 농촌에 가서 산다는 것 자체가 막 이게 너무 그때 예, 힘들었어요. 트라우마예요. 예. 엄청난 아픈 네. 상처가 있었다는 건데 네네. 어느 정도의 아픈 상처가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막 그 농촌이라는 그 이름만 들어도 힘들어하실 정도일까요? 농촌에 이제 23살에 시집 갔다 되게 했잖아요. 어릴 그래서 때 23살에 시집 가가지고 24살에 이제 그 아이를 이제 출생했어요. 아이를 낳고 근데 그 아이가 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제 그 또래 아이들을 보면 아유 우리 아가도 이렇게 살아 있으면 그 나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농촌에 시집 가다 보니까 농민들은 참 일을 힘들게 해요. 네. 이게 모내기 때는 새벽같이 조기 막 4시, 5시에 이제 이렇게 밭으로 가가지고 그 일을 하고 한 7시, 8시 돼서 와서 밥을 잠깐 먹고 그리고 다시 또 일터로 나가고 해 뜨기 전부터 해 져서 들어오는 것이 이제 농사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농촌에서 이제 농사 짓는 분들 보면 되게 존경스러운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사랑하는 아이지만은 그 농촌에도 다가 유치원이 있긴 있어요. 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이제처럼 조기 일하고 또 집에 와서 밥만 먹고 이러면 그 시간에 애기들은 집에 혼자 있어야 되잖아요. 누가 봐주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애기가 이제 2돌 되는 그 해에 아이를 친정엄마한테 맡겼어요. 엄마는 시내에 있으니까 네. 거기서 이제 그 일을 안 하고 부양으로 네. 계시니까 아이를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저는 또 농사일 하고 그랬는데 이제 7월 달에 기별이 왔어요. 동생이 북한은 또 전화 있어요. 전화해서 뭐 통화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이 또 기차 타고 저희 동네로 와서 애기 지금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그때가 7월 1일이었어요. 북한은 2일, 11일, 21일 농민들은 그렇게 놀거든요. 네. 근데 1일이라 가지고 갔어요. 병원에 가가지고 교대해서 제가 이제 입원해서 애기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에 94년도에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김일성이 죽었잖아요. 네네. 그 7월 달에. 아, 네네네. 그게 94년도였어요. 같은 7월이네요. 예. 아. 그래서 애기 병원에 입원했는데 7월 8일 날에 12시에 방송에서 이제 김일성 사망 소식이 막 나면서 북한은 이제 그런 1호 행사 같은 것들을 되게 크게 보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사들이 다 동상으로 가는 거예요. 동상에 가서 천막 쳐놓고 거기서 이제 애도 기간을 7월 가지고 애도 네. 기간이니까 근데 7월 8일 날에 그 사망했으니까 7월 달에 얼마나 더워요. 그러니까 동상에 가서 울고불고 하는 사람들이 일사병에 쑥쑥 쓰러지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그 동상에 가서 이제 천막 치고 의료진이 거기에서 병을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 선생님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경환자들은 이제 다 강제 퇴원시켰어요. 그냥 무조건 퇴원시켜라. 정말 중환자 빼고는 다 퇴원시켰는데 그때 이제 아이도 이제 퇴원했겠죠? 네. 퇴원했어요. 퇴원했는데 퇴원하고 아이가 친정에서 이제 있다 보니까 더 병원에 더 거기 소아과 병원에 입원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애가 다 낫지 않았잖아요. 낫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농촌에 가면 농촌은 병원 가려면 대중교통도 그렇겠죠. 없고 하니까 막 1시간 넘어 걸어야 병원이 있어요. 근데 시내는 그래도 좀 낫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이제 친정집에 가서 저도 이제 시댁에 안 가고 농촌으로 안 가고 아이를 보고 그렇게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 거기서 한 10일 지났는데 아이가 갑자기 또 경련 일으키면서 이제 아프기 시작해서 밤에 아버지가 또 어떻게 해서 교통 이렇게 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아이한테 이제 구급 치료가 들어가고 닌겔을 맞고 했는데 갑자기 의사 선생님들이 아이한테서 구급 치료하던 거 다 빼는 거예요. 그걸 왜 그러냐고 했더니 애가 뭐 맥박이 멎었다는 거야. 그런데 맥박이 멎었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뜨고 사람 보는 그런 거 모르죠. 전 그때 알았어요. 아이가 눈 뜨고 지금 저를 엄마를 심장은 보고 뛰니까. 있는데
맥박이 안 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선생님한테 막 매들면서 아이를 살려달라고, 아이가 지금 눈이 돌아가는데 눈은 떠 있는데 왜 이 구급 치료를 다 뺐냐 하면서 거기서 막 그렇게 하다가 제가 거기서 이제 기절을 했어요. 아이고야. 기절을 하고 지금은 그래도 많이 이제 제 심정이 많이 이제 치유가 됐어요. 옛날에는 그냥 아이 이야기만 하면 그냥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또래 애들만 보면 그냥 눈물 나오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정신을 깨니까 집인 거예요.